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어제 발표된 유튜바이오의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볼 텐데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고 수요 예측까지 쭉 이어서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바이오는요, 국내 최대 EMR, 전자의무기록 회사인 유비케어 창업주 김진태 대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유비케어를 SK케미칼에다가 매각을 하고 분자 진단검사 분석 기업인 유투바이오를 창업을 한 거예요. 현재 회사의 최대 주주가 MDS라는 회사인데요. 신동익 농심 부회장이 유통업체 메가마트의 자회사인 MDS를 통해서 38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유투바이오 지분을 꾸준히 늘리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 거고요. 농심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헬스케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투바이오라고 합니다. 자, 유투바이오 현재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체외 진단 검사,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플랫폼. 체외 진단 검사는 말 그대로 다양한 종류의 검체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코로나19 진단 같은 게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분야는 건강검진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플랫폼 분야에서는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각 사업 분야별 대표 제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외 진단 서비스인 랩투진. 랩투진은 진단검사 서비스와 의료 IT 기술을 융합한 유투바이오의 좀 독자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병의원과 검진센터로부터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혈액, 조직 같은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주고 검사 결과는 전자의무기록, EMR과 연동을 시켜서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EMR은 환자의 모든 의료기록 정보를 차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산화시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약 2,300여 개의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국내 다양한 기업에서 출시한 모든 EMR 시스템하고 연동이 가능하다는 게 이 회사의 경쟁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외 진단 사업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실적 개선의 선봉장 역할을 해줬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분야의 주력 제품은 유투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검진 소프트웨어고요. 수검자의 검진 예약부터 해서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검진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근데 다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체외 진단과 건강검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축한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투바이옴이라는 것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와 이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을 해주고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유투텔로라이프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해서 세포의 노화와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대요. 이 텔로미어라는 게 염색체 끝단에 있는 반복적인 DNA 서열이라고 하는데 어렵고요. 이게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단계적으로 짧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일정 수준 이하로 텔로미어가 단축이 돼버리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 그 세포는 사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노화를 가속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텔로미어의 길이 측정을 통해서 질병 발병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분야이기는 한데 수요가 과연 있으려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실적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20년에 비해서 매출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외 진단 파트에서 코로나19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기 때문이고요. 23년 반기 실적을 보면 확연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향후 성장 가능성은 조금 물음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공모가를 선정을 할 때는 욕심을 크게 부리진 않았어요. 23년 반기 순이익을 연한산에서 산출을 했거든요. 근데 비교 기업으로는 진단 시약업체인 녹십자 MS와 헬스케어 전문업체인 비트컴퓨터를 꼽았는데
이들의 퍼에 비해서 유튜바이오의 밴드 상단 기준의 PER은 18.3배.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또 생각할 부분이 있죠.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보다는 또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9월 27일에 이 기업을 미리 살펴봤을 때 공모가 상단과의 괴리율이 무려 86%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이전이기는 하지만 해볼 만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경쟁률은 1276.73대 1, 179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허수성 청약 방지 이후에 가장 높긴 한데요. 공모 규모가 워낙 작아서 그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은 확실히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장했던 코넥스 이전 종목들, SLS 바이오나 빅텐치랑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참여도나 경쟁률 모든 측면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일반 공모주랑 견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관들도 현재 괴리율을 참고했을 때 단기에 먹을 게 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3,300원에서 3,900원을 제시했는데요. 표의 가격 구간이 약간 애매하게 쓰여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는 한데 상단 초과 비율이 다른 표를 통해서 파악해 봤을 때 수량 기준으로 96.11%나 됐습니다. 특히 4,300원 초과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5.41%나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는 4,400원에 확정을 한 것 같아요. 3,900원에서 딱 500원 올린 수준. 공모주 분위기는 약간 침체되고 있는데 공모가는 자꾸 초과되는 흐름이라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넘어가서 의무부의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34%, 수량 기준 2.3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합니다. 당연하죠. 코넥스 이전 상장이면 사업 내용이 진짜 매력적이지 않는 한 확약을 잘 걸진 않습니다. 기회 줄 때 바로 수익을 실현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코넥스 이전 치고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4,4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50억 원, 시가총액은 약 497억 원으로 얘도 초소형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이 유진 테크놀로지랑 겹친다는 게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청약은 신한금융투자에서만 가능하겠고요. 신주모주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1.15%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155억 원, 가볍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21.15% 정도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코넥스 이전 치고는요. 유통 가능 물량이 아주 많지가 않아요. 금요일에 상장한 SLS 바이오는 무려 61.25%나 됐잖아요. 기존 주주 비율도 50%가 넘었고. 그래서 유튜바이오의 요 정도면 그냥 일반 공모주 정도의 수준이라서 코넥스의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 물량 리스크가 비교적 낮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경쟁률은 일반 공모주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높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밴드 상단의 초과한 가격을 대부분 적어내면서 공모가는 최상단을 13% 초과한 4,400원에 확정을 합니다. 확약 비율은 매우 낮았고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유통 물량이 31.15%, 기존 주주의 비율은 21.15%, 유통 가능 금액 155억 원. 코넥스 이전 상장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이런 것도 약간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게 코넥스 이전만 아니었다면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고 시가총액이 500억 원 미만이다. 무조건 가야만 되는 종목인 거죠. 자, 근데 코넥스 이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괴리율,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이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매도해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마지막 SLS 바이오의 기준가 마법 보셨잖아요. 기준가 마법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괴리율을 보면 유튜바이오는 10월 20일 기준 괴리율이 59%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요즘 상장일에는 괴리율을 넘어서 조금 더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주기도 한다고요.
SLS 바이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크게 더 올라주지는 못했지만 최고가 기준 36%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가 잘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준다고 하면 상장일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체크해 볼게요. 기존 주주는 유비케어와 허성철씨 그리고 코넥스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이 있는데요. 유비케어와 허성철씨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아래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면 공모가에만 팔아도 이미 몇 배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좀 일찍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이들의 지분율보다는 코넥스 기존 주주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넥스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공모가인 4,400원 부근이거든요. 그렇다면 노란색 음영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공모가 4,400원 밑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맨 밑에 거래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 시점에 거래가 아주 많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붙은 시기에 투자자들은 대부분 4,400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에 바로 집어던질 주주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준가 마법의 적용 여부를 체크해 볼게요. 기준가 계산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예외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3가지가 있었죠. 거래 형성일이 30일 미만이거나 1년 이내에 투자 경고 종목 또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경우, 그리고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됩니다. 마법 없이. 유투바이오는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고요. 3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코넥스 시장 가격은 30일간의 종가 평균과 11월 1일의 종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될 텐데 이미 22일 동안의 평균이 7,142원. 보시면 7,000원 밑으로 떨어진 게 20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이미 공모가인 4,400원보다 62%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코넥스 시장 가격은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매한 기준가 마법보다는 아예 괴리율이 확 높아서 기준가가 공모가가 됐던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의 성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올해 상장한 CQ센과 이노진이 그랬고요. 과거에 상장한 툴젠과 레몽레인이 그랬습니다. 유투바이오는 괴리율이 59% 정도가 되니까요. 잘 유지되거나 더 벌어지거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정리하자면 괴리율은 이미 꽤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 남은 기간 동안의 추이 체크는 필수입니다. 코넥스에서 거래한 다수의 주주들은 4,400원 위에서도 거래가 형성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공모가 부근의 매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기준가 마법의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지만 오히려 괴리율이 높아서 공모가가 기준가가 된 케이스들의 성과가 더 좋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괴리율과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 시가총액은 500억 원대 이런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60에서 80% 정도는 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기간 동안의 주가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 청약 정보 살펴보고요. 마찬가지로 균등과 경쟁률, 수익금 예측을 해보고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균등 물량이 14만 1,090주가 되겠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의 개설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한은 온라인 청약 시에는 다 200% 등급에 해당하거든요. 18,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겠고요. 증거금으로는 3,960만원, 청약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 증거금 11만원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죠. 신한에서 진행이 됐던 코넥스 이전, CQ센에는 17만 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당시에 CQ센은 상장일에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 첫 타자라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괴리율도 물론 이미 훨씬 높았고, 그래서 CQ센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약간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15만 건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이 0.94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균등만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한 주를 받으면 4,400원이고 100%를 가준다고 해도 4,400원에 겨우 버는 거니까 수수료 2,000원을 빼고 나면 이건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증거금은 시큐센과 이노진을 참고했는데 시큐센은 알맥과 동시 청약이었어서 자금이 약간은 분산이 됐을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시큐센도 보시면 한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시큐센에 우선 풀청약을 하고 남는 금액으로 알맥을 참여한 분들이 많았을 거라 자금 배분으로 인한 증거금 축소의 여파가 아주 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고려해서 저는 증거금 1.3조를 잡았고요. 이때 비례 경쟁률은 4,188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등급 18,000주를 풀청약했을 때 균등은 그래도 한 주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한 주로 하고 비례는 4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총 5주를 받으면 배정 금액이 겨우 22,000원이 되는 거고요. 상장일에 50% 수익을 내고 팔게 되면 수익금은 11,000원인데 수수료 2,000원을 차감하면 9,000원 정도. 3.6% 이틀치 파킹 이자가 약 6,600원이니까 남는 게 거의 없긴 합니다. 100%가 올라줘도 손에 내가 실제로 줄 수 있는 건 10,000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테크놀로지나 유투바이오나 모두 비례 참여 시에 기대 수익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게다가 일반 등급 풀청약 한도가 둘 다 워낙에 낮기 때문에 자금 배분이 고민이 된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비례까지 참여하는 게 과연 맞느냐의 고민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일에 경쟁률을 좀 체크를 하면서 기대 수익을 다시 계산을 해보고요. 파킹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 있다면 무조건 비례까지 고한다. 라는 분들은 비례까지 참여를 둘 다 해보는 거고 유진이나 유투나 둘 다 일반 등급이면 기대할 수 있는 순수익은 10,000원 혹은 20,000원 정도 요거 벌자고 참여하는 건 좀 귀찮다 싶으면 그냥 균등만 하시거나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유진테크놀로지랑 유튜브아이오를 비교해서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이즈 메리트는 유튜브아이오가 훨씬 크고요. 다만 유튜브아이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보시면 유통가는 물량과 기존 주주의 비율이 오히려 유튜브아이오가 유진테크놀로지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괴리율은 유튜브아이오나 유진테크놀로지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유진테크놀로지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 장외 시세 기준으로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 느낌에 그래도 상장일에 기대보다 오버슈팅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건 유튜브아이오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느낌. 근데 워낙 주당 단가가 낮아서 이런 슈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또. 그래서 저는 제 예상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면 이번에는 아예 패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보들 더 조합해서 비교해 보시고요. 최종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푹 쉬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